안녕하신가요? 우리는 오늘 관중이랑 율곡에 대한 이 비문학 지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 지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가 지문 보면 관중에 대해서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관중 이거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고요. 관중에 대한 설명이 1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관중은 춘추시대 제나라의 제상으로, 자, 제상이라는 거는 왕 최측근에 있는 신하입니다. 신하, 높은 관직이에요. 자, 높은 신하로 군주인, 여기서 군주는 왕을 뜻합니다. 왕인 황공을 도와서 약소국이던 제나라를 부강한 국가로 성장시켰습니다. 자, 지금 관중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업적이 있다 라고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관중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 관중이 생각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과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은 자, 여기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설명할 내용이 이 내용이 되겠네요. 앞으로 설명할 내용입니다. 자, 다음 그는 자신이 살던 현실의 문제에 실리적으로 대처하고 정치적인 분열을 적극적으로 막아 나라의 부강과 백성의 평안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어쨌든 나라가 잘 살았으면 좋겠고 백성들이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통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단 보겠습니다. 자, 이 문단 관중은 백성이 국가의 경제의 근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백성이 근본이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바로 민본주의라고 합니다. 민본주의. 자, 민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경제에다가도 대입을 시킨 거죠. 백성이 국가 경제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제적 관점을 바탕으로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민본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면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르면 군주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천부적으로 지닌 사람입니다. 아, 군주는 대단한 사람이네요. 법을 만들 수가 있네. 그걸 천부적으로 들고 태어났네요. 하지만 군주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면 백성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대요. 아, 그러면 군주는 마음대로 만드는 건 안 된다는 뜻이네. 만들 수는 있지만 마음대로 법을 제정하면 안 되겠네요. 자, 계속 봅니다. 이런 어디까지나 피폐해질 수 있으므로 군주는 이익을 추구하는 백성의 본성을 고려해 백성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법이 마음대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막 저 예전에 독재 정치를 하던 그 사람들처럼 내가 이걸 더 오래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백성의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법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적어볼게요. 백성, 경제 안정, 백성의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법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법만 만들어야 된답니다. 이때 관중이 강조했던 백성의 윤택한 삶은요, 도덕적 교화 같은 목적 아닙니다. 자, 이거 대신에 부강한 나라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실리적 관점에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아, 도덕보다는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도덕보다는 부유함을 생각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문단 또한 관중은 군주가 자신에 대해서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자, 계속 패라고 규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패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지금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 좋은 거겠죠. 나 혼자 잘났다. 이게 아니니까요. 자, 이를 바탕으로 군주도 법의 예외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군주도 법을 지켜야 한대요. 그런데 그에 따르면 군주는 권세라는 걸 지녀야 한대요. 권세를 지녀야 하는데 군주가 패를 실천해야 권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결국 군주가 법을 존중하는 것은 백성이 군주를 존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군주가 백성을 존중해야
백성 또한 군주를 존중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해야 이렇게 권세를 가진 군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네요. 자, 3문단. 관중은 권세를 가진 군주는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통치. 자, 그러니까 폐업을 위한 통치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게 뭐냐 보니까 능력 있는 신하를 공정하게 등용해야 한대요. 자, 이런 역할을 군주가 해야 합니다. 이게 군주의 역할 첫 번째입니다. 군주의 역할 첫 번째. 자, 인재를 등용시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재 등용. 자, 그 다음 신하들이 군주의 권제를 넘보거나 법질서를 혼란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자신의 권세를 신하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 자기 권세는 잘 지키고 있어야 한대요. 자, 군주의 역할 두 번째입니다. 자, 신하들에게 자기 거를 다 내주는 게 아니라 조금은 경계하고 있어라. 왕은 왕이어야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렇게 하면서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정책들을 시행하래요. 법을 제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백성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 이러한 관중의 사상은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법을 통한 통치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지금 관중의 사상이 지니는 의의입니다. 의의. 자, 요렇게 첫 번째 지문이 끝이 나네요. 첫 번째 지문은 관중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관중의 설명이 1문단에 등장을 했었고, 자, 2문단에서는 관중이라는 사람이 민본주의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백성의 삶이 윤택해야 한다. 그 법을 만들어야 한다 얘기하고 있고요. 도덕적 교화보다는 실리적인 관점이 더 중요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3문단에서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폐. 자, 그걸 실천하면 권세가 따라온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군주가 자기가 너무 잘난 맛에 살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 백성도 자신의 군주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권세가 생길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권세를 가진 군주가 부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폐업을 위한 통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군주의 역할이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인재를 등용해라, 삼고초려해라. 근데 걔네들을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법들을 제정해야 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에는 관중의 사상에 대한 의의가 나오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문 보도록 할게요. 율곡에 대한 지문입니다. 자, 율곡은요, 유학적 사상을 기반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군주상을 제시했습니다. 똑같이 군주상이라는 게 나왔네요. 군주, 이것도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율곡이랑 아까 나왔던 관중이랑 비교 문제가 잘 나올 수 있겠구나.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제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는 성악지교에서 개인의 수양을 통해 삶을 늘리고 인격을 완성하는 것. 자, 이게 바로 군주의 자격이라고 봤네요. 군주는 이렇게 아는 것이 일단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곡은 군주가 인격을 완성하고 아는 것을 실천하면 백성의 선한 근본을 회복하는 도덕적 교화가 가능해진다고 본 겁니다. 도덕적 교화. 자,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네요. 자, 지금 아까 전에 이 친구는 도덕적 교화보다는 실리적인 관점이 먼저라고 했었는데 지금 율곡은요, 도덕적 교화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도덕이 좀 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율곡은 자신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왕도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군주가 신하를 통해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 나왔던 부분이랑 똑같이 인재를 등용시켜야 한다.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신하를 통해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이거는 결국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재를 등용시켜라. 자, 그런데 만약 군주가 포악한 정치를 벌쳐서 신하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거나 민심을 잃게 되면 교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신하에 의해서 왕이 해체될 수 있대요. 사라질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이거 경계하라는 거야? 좀 더 자신의 권세를 주라는 거야? 자신의 권세를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나눔. 자기가 이 신하에 의해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신하가 나를 경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위에 있는 이 친구랑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는 경계해라, 여기는 권세 나눠라. 요렇게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 요런 것들 잘 체크해 두셔야 해요. 자, 다음. 율곡은 군주의 통치에 따라 태평한 시대인 치세, 그리고 혼란스러운 시대인 난세,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었다라고 봅니다. 자, 이를 중심으로 군주의 유형, 통치 방법을 나눠서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군주의 유형에 대해서 나오겠구나, 통치 방법에 대해서 나오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쪽 볼게요. 자, 먼저 재능과 지식이 출중해 신하를 능력에 맞게 발탁하여 이를 분배할 줄 알거나. 자, 지금 이거 뭐 하라는 뜻이에요? 재능과 지식이 출중해 신하의 능력에 맞게 발탁하여 이를 분배. 자, 지금 여기서는 능력 있는 신하를 등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인재를 등용시켜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재 등용. 자, 재능과 지식은 부족하지만 현명한 신하를 분별하여서 그에게 나라의 일을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라의 일을 이렇게 맡길 줄 알아야 되는 인재, 아까 전에도 말했죠. 권세를 좀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통치 방법은 왕도 그리고 패도로 나뉘는데요. 자, 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도는 군주의 인격 완성을 통해 백성의 도덕적 교화까지 이루어내는 것. 자, 그러면 왕도가 도덕적 교화까지 이루어낸다고 하네요. 왕도는 그러면 백성을 안정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덕적 교화까지 이루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패도는요. 패도는 군주의 인격이 완성되지 않아 백성의 도덕적 교화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백성이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패도는 왕도보다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백성을 안정시킬 수는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 둘 다 치세인가요? 난세인가요? 왕도랑 패도 요거 둘 다 치세입니다. 둘 다 살기 좋은 국가예요. 도덕적까지는 미치지 않더라도 살기 좋은 국가다라고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문단 보겠습니다. 난세를 만드는 군주는 자신의 총명함을 믿고 신하를 불신하거나. 자, 군주는 자신의 총명함을 믿는다. 위에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거 패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행동은 자신의 총명함만을 믿고 있는 거는 패를 이루고 있는 거야? 안 이루고 있는 거야? 패가 지금 없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패가 없는 군주를 믿고 신하를 불신하거나 간신의 말만을 믿고 의지하여 눈과 귀가 가려진 군주이다. 자, 이 사람이 난세를 만든다고 합니다.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게 아니라 인격이 별로인 사람인 거예요. 자, 여기가 난세를 만든다. 자, 그러면 난세를 만드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을 괴롭히고 충원을 받아들이지 않아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폭군, 간사한 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총명함이 없으며 무능력한 혼군, 나약하여 자신의 뜻을 세우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용군. 자, 이렇게 1, 2, 3, 세 가지의 난세를 만드는 군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난세 만드는 군주. 위에는 왕도, 패도 아까 전에 얘네들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치세를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폭군, 홍군, 용군은 난세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통치하는 방법은요. 포악한 정치라는 무도를 한다고 합니다. 무도. 자, 계속 율곡의 관점에서 무도를 행하는 군주는 교체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자신의 권세를 나누어줬던 아까 이 인재에 의해서 교체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4문단. 율곡은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이루는 왕도 정치를 위해서는 백성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편안한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자,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도덕적 교화예요. 자,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편안한 게 필요하대요. 자, 그러면 이 윤택한 삶이 도덕적 교화의 목적이 되겠네요. 그러면 경제적보다는 도덕적을 더 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유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보다는 도덕이 먼저다. 그걸 위해서 부유한 게 필요한 거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는 군주의 존재가 백성이라고 보는 민본관. 자, 군주의 존재가 근거와 백성이라고 보는 민본관. 아까 전에 우리 여기에서도 나왔죠. 백성이 국가 경제의 근본이라고 했듯이 여기서도 백성이 국가의 군주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민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민본주의. 민본주의. 자, 민본주의가 있기 때문에 백성이 윤택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세 부담을 줄이는 등 백성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대요. 아까 전에도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죠. 자, 지금 이렇게 민생을 위한 민중들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율곡의 사상은 왕도 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백성의 현실적 삶에 주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지금 관중과 율곡을 봤는데 율곡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에서 율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교 문제가 잘 나올 거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군주가 되려면 개인의 수양을 통해 알을 늘려야 한다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도덕적 교화가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도덕을 중요시한다. 드러내고 있고요. 자, 그걸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치를 위해서는 신하가 잘 있어야 하고 그 신하들을 통해 내가 좀 경계받아야 한다. 그래서 권세를 나누고 내가 쫓겨날 수도 있음을 기억해라. 이렇게 나타내고 있네요. 자, 이 문단. 율곡은 군주의 통치에 따라 태평한 시대, 치세, 어려운 시대인 난세 이렇게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통치하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치세를 만드는 군주는 재능과 지식이 출중해 신하의 능력에 맞게 발탁하여 이를 분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재능과 지식은 부족하지만 현명해서 그 나라 사람한테 이를 맡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재능과 지식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결국 인재를 등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통치 방법은요, 왕도, 폐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먼저 왕도는요, 군주의 인격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교화가 가능한 거. 자, 백성 안정과 도덕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 거. 이걸 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폐도는요, 군주의 인격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도덕적 교화까지는 조금 어려워요. 아는 게 조금 부족하니까요. 하지만 백성의 경제적 안정은 지키고 있구나. 요건 하고 있구나. 자, 이런 걸 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치세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3문단. 3문단에선 난세를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군주는 자신의 총명함만을 믿고, 자, 이거 위에 나왔던 폐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하를 불신하거나 간신의 말을 믿고 의지하여 눈과 귀가 가려진 군주다. 이들은 백성을 괴롭히고 충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멸망에 이르는 폭군. 자, 그리고 간사한 자, 간신배를 구분하지 못하고 총명함이 없는 홍군, 그리고 우유부단한 사람, 용군, 이렇게 총 3가지로 난세의 군주 양상에 대해서 3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정치를 하냐? 포악한 정치, 무도를 한다고 하네요. 난세를 만드는 건 무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4문단. 4문단에서는 도덕적 교화를 이루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편안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유보다는 도덕이 더 중요하다.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요. 도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군주의 존재 근거가 백성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우리는 민본관, 민본주의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민본주의니까 그들을 유지하려면 그만한 정책이 필요하다. 민중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네요. 위에 나왔던 이 관중과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 지문을 다 봤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우리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점짜리 문제였고요. 내용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보기는 동서양 사상가들의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사상가들의 견해니까 이 앞에 나왔던 율곡과 관중의 의지는 아니겠네요. 그 사람들의 견해는 아닙니다. 그냥 비교해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군주는 권력을 얻기 전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일단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네. 하지만 권력을 얻은 후에는, 자, 줄 끌게요.
자, 법을 통해 통치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합니다. 자, 그러면 법 중요하대, 안 중요하대?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법의 중요성. 법이 중요하대요. 자, 나와봅니다. 나에서는요, 군주에 따라 치세와 난세, 치세는 좋은 거, 난세는 안 좋은 거였지, 되는 거 지양하기 위해서 군주에 따라서 이게 안 된대. 자, 법을 통해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율곡은 뭐라고 했습니까? 율곡은 군주에 따라 이게 지금 나눠진대. 율곡과는 반대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견해를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율곡과는 반대. 자, 그리고 법을 통해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군주만이 갖고 있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권세를 나누래, 안 나누래? 권세를 나누지 말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거는 누구의 생각? 이거는 관중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자, 다음 군주는 타락한 현실에 의해 잃어버린 인간의 선한 본성인 도덕성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모든 것이 선하다. 선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이때 군주는 도덕성 회복을 목적으로 이 백성의 기본적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다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 도덕적인 회복이 더 중요하대요.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그보다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래. 그러면 도덕성 회복을 위한 수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도덕보다는 경제보다는 도덕을 먼저 생각한다. 그래서 경제를 이루면 나중에 도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네. 자, 이거는 누구의 생각과 비슷합니까? 요거 율곡의 생각과 비슷하다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선지 보도록 할게요. 관중과 관은 모두 법을 통한 통치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자, 관중도 법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여기 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가는 맞는 거겠네요. 자, 다음 관중과 나는 모두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오로지 군주에게 있어야 한다. 자, 권세를 나눠라, 나누지 마라, 나누지 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네. 이것도 맞네요. 관중은 다와 달리 백성의 경제적 안정의 목적이 도덕성의 회복이 아니라고 바꾼. 자, 도덕적 회복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게 먼저였습니다. 이것도 맞네요. 자, 다음 율곡은 나와 달리 군주의 인격 완성 여부에 따라 치세와 난세가 구분된다고 바꾼. 자, 지금 군주의 인격 완성 여부에 따라 치세와 난세가 구분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걸 지양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달리라고는 하지 못합니다. 이 의견이 다른 건 맞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의 생각도 군주에 따라 치세, 난세 구분된다. 그러니까 우리 그거 지양해보지 않을래? 자, 이렇게 하는 거지. 의견이 다른 거지. 이미 박혀있는 생각은 똑같다. 구분된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틀린 거. 자, 다음 5번. 율곡과 단은 모두 백성의 본성을 선한 것으로 인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율곡과 단은 모두 백성의 본성을 선한 것. 자, 그래서 도덕성을 회복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던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문에서도 도덕성을 회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요것도 맞는 말이네요. 자, 요거는 의견이 달라가지고 우리가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잘 낚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그 머릿속에 이미 박혀있는 생각을 본다면 요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요런 것들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지문은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안녕.